네, 데이터 시각화 2023학년도 1학기 출석 수업 과제물입니다. 과제명이 좋은 데이터 시각화의 사례를 한 개 찾고 어떤 점에서 훌륭한지 3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뭐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해줬겠지만 사실 이게 뭐 예제를 찾는 게 불쑥 떠오르진 않아요. 그런데 다른 과목을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내용을 다루는 데서 그것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교수님 수업에서 얘기를 듣다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있었어요. 뭔가 나폴레옹에 관한 건데 뭐 여기서 어차피 나오겠지만 여기 이거예요.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도 데이터를 시각화한 거거든요. 이게 나폴레옹의 그 러시아 침공을 묘사한 그림이에요. 근데 한 번에 이 그림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표시를 해놨다는 점에서 굉장히 뛰어난 시각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이 데이터 시각화 담당 교수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했죠. 괜찮죠, 이게. 그리고 할 것도 별로 없고, 해봐야 뭐 그래프라든지 뭐 도수분포표라든지 뭐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주 괜찮은 사례였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복이 있을 거예요. 다른 뭐 몇백 명씩 되는 그런 인원이 이런 것쯤이야 한번 몇 번 겹치는 거, 중복되는 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다르다면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면 뭐 이런 사람이 뭐 이거 맵으로 1869년에 그렸는데 나폴레옹 러시아 침공 묘사한 그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원점을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주황색 있잖아요. 오렌지 색은 원점 가는 길이고 회색은 퇴각하는 길이에요. 맞죠? 예. 그런데 이 병력의 규모가 이렇게 컸어요. 컸는데 딱 가면서 계속 줄다가 결국에는 아주 소수만이 돌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계절의 변화를 또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는지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 그죠? 온도, 여기 있잖아요, 온도.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병력의 규모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전쟁은 철저한 계획을 시작되긴 하지만, 계절이나 기후, 날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뭐 여름에는 무슨 뭐 역병이 돌아가지고, 그냥 병사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많고, 원정 가는 길이었는데, 가면서 죽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한스 로스링의 테드 강의를 보고 이게 좀 어려웠어요. 저는 되게 이게 조금 이게 한번 눌러볼게요. 그냥 한번 눌러보면 이게 뭐냐면 자 이런 이제 테드 강의가 있는데 원문으로만 방송이 돼요. 근데 해석이 되는 자막이 있긴 있습니다. I'm 여기 going to 보면 talk 한국어가 about 이렇게 your 나와요. mindset. Does 한국어 your 나오는데 mindset correspond to my data? 너무 이게 If 제대로 not, one 해석이 or the 안 other 되는 needs 거예요. upgrading. When I talk to my students about 번역을 한 global 거라서 issues and I listen to them in the 이해가 coffee 안 break, 돼. they always 그래서 talk 저는 about 어떻게 we 했냐면 and 이거를 다 them. 일일이 적었어요. And when they come back in 다 적어가지고 논리적으로 말을 맞춰 본 거예요. 근데 그 정리한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랬어요. 이거를 다 적었어요. 그냥 자막을 다 into the 그대로 lecture room, 옮겨가지고 I was going, 적었습니다. what do you 그냥 mean with 메모장에다가 옮겨 적었어. 그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도대체 이게 뭔 내용인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근데 뭐 대충 뭐 뭔지는 알겠습니다. 대충 뭐 뭔지는 we and them? Oh, 아는데 it's very easy. It's the Western world and it's 변화 뭐 developing world. We learned it 당신의 in college. And what 마인드셋을 is the definition there? 변화하는 Well, 게 definition, everyone knows, they say. But then no, I press them like this. 데이터를 So 통해서 one girl 뭐 said 한다는 very 거죠. cleverly, it's very easy. 아무튼 West 하여튼 그래서 이게 문제로 내기에는 제 생각에는 진짜 너무 안 좋다. 이런 거를 문제로 내면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남의 거잖아, 남의 거. 그냥 남의 거 갖다가 해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업이 좀 그렇습니다.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잘 받았죠. 100점. 아이러니하게. 싫어하지만 어쨌든 그냥 하는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 느낀 시각화의 역할 등 느낀 점을 한 페이지 이내로 정리하시오. 제 생각을 얘기해 볼게요. 시각화된 데이터는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역사적 사실에 관한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테드 강의 영상은 1800년대부터의 소득 수준과
수명의 관계에 대한 시각화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데이터가 얼마만큼 신뢰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제시한다고 해서 과연 그 데이터가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의문을 푸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대체로 그러한 경향성을 나타내는 데에서 합리적인 수단이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실과 데이터의 변화를 비교하면 수명이 급격하게 줄었을 때의 데이터가 독감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시각화된 데이터에 대해 어떤 근거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면 데이터 시각화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데이터 시각화가 정확하다고 전제할 수 있다면 강의자처럼 사람들에게 어떤 주장이나 설명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생각을 주장할 때는 단지 글이나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적 자료가 변형된 그림이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각화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전달이 됩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사회적인 현상에 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나 수명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과거에 어떠한 원인에 의한 것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과거의 데이터나 데이터 시각화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를 증명했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현상을 한순간에 알아볼 수 있을 때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각화를 통해서 한순간에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의 역할이 중요하고 시각화 기술이 더 발전되어야 합니다. 사회 경제적 이득은 개인이나 단체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에 관한 것이며 국가의 정책에 따라 사회 구조가 변화되고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데이터를 다루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천 없는 데이터 시각화에 목적을 두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데이터 시각화가 현상을 분석하는 데 뛰어난 도구이지만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원천이 없다면 데이터 시각화 그 자체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시각화로 국가의 발전을 분석할 수 있다면 사회는 국가의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고 개인은 행동이 우선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통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꾸준히 수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천 데이터를 통해 시각화하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은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정부나 국가기관은 인구나 기후와 같은 현상적 자료를 수집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수치적인 데이터라는 것에서 자료를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 시각화는 개인이나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데이터 시각화 과정은 한 연구자나 분석가의 차원이 아닌 보편적 인식에서 생산되고 활용되어야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 지배하는 지식 정보 사회를 살아가야 할 운명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그 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건 아니죠. 그냥 내 생각을 쓰는 거라서 뭐 한편으로는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을 쓰더라도 그 영상을 시청한 것을 근거로 해서 글을 써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 영상을 봤었다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영상을 시청하고 느낀 점을 쓰는 것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 내용을 해석하지 못하면 그 어떤 내용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것을 분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영상에 대해서 내용을 이해를 했다면 내가 어떤 글을 써야 될지 명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은 시청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이런 문제가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2024학년도에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3번인가요? 벌써? 네, 3번이죠. 아래 지지플로트 패키지에 내장된 슬립 데이터셋은 83가지 포유동물의 특성과 수면 시간에 대한 데이터이다. 1. 몸무게를 가로축, 뇌 무게를 세로축으로 하는 산점도를 그리시오.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뭐 그냥 다 알려줘요. 이 출석 수업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는데 그거를 잘 메모를 해놓거나 뭐를 쓰라고 하는지 그 내용을 잘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라이브러리하고 지지플로트 M 슬립 이제 지지플로트는 그냥 플러스로 연결을 하면 돼요. 플러스 연결해서 지원 포인트 해갖고 산점도죠. 산점도 함수 AS 이거 항상 들어가죠. 이게 이렇게 또 변수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뭐 상관없어요. 경고 메시지는 상관없고. 그럼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몸무게의 로그를 취한 값을 가로축 뇌무게의 로그를 취한
값을 세로 축으로 하는 산점도를 그리십니다. 로그 바디 웨이트죠. 바디 웨이트를 독립 변수, 로그 브레인 웨이트를 종소 변수로 하는 회귀 직선을 산점도 위에 그리시. 산점도의 제목으로 본인의 학분을 출력하시죠. 자, 그러면 ggplot해서 요거 m3 그리고 as 이거는 이제 가로축 정하는 거죠. 가로 세로축 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가로축 먼저 나오는 게 가로축, 그 다음에 세로축. 여기다가 더하기 지옴 포인트 산점도로 하고 또 더하기 지옴 스무스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음영 처리된 거, 네, 그런 거. 그리고 회귀 함수로 회귀 직선으로 그리는 거죠. 지지 타이틀 여기다가 또 연결을 하면은 되죠. 지지 타이틀로 이렇게 학번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 그림이 그려지게 되죠. 어렵지 않아요. 3번 아래 지지 플로트 패키지 내장된 MPG 데이터셋은 234기 차종의 특성과 연비에 대한 데이터이다. 이중 변수 DRV는 구동 방식을 나타내는 변수로 F는 전륜구동, R은 후륜구동, 4는 사륜구동을 의미한다. 변수 HWY는 고속도로에서의 연비를 나타낸다. 이 데이터에서 구동 방식에 따라 고속도로에서의 연비의 분포가 어떻게 다른지 나타내는 데이터 시각화를 수행하시오. 그래프의 제목으로 본인의 학번을 출력하시. 유일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시각화의 목적이 달성되고 그래프의 제목으로 학번을 출력하면 만점. 자, 시각화의 목적. 그러니까 지지플러 뭐 MPG는 그냥 있는 데이터니까는 그냥 사용하는 거죠. 지옴 박스플롯 이거는 상자 그림. 여기서 X축 DRV 그죠? DRV는 뭡니까? 구동 방식이죠. HWY는 고속도로 연비 Y축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가로 다 닫고 가로가 이 지옴 박스 플롯에 가로가 두 개 있는 거죠. 플러스 지지 타이틀 학번을 쓸 때는 큰 따옴표로 바꿔줘야 되죠. 왜냐면 숫자가 아니니까 텍스트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주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출석서 과제가 모두 끝났어. 사실 이거 R 프로그램 입력하는 거는 진짜 어렵지 않아요. 다 알려주는 거고 어려웠던 거는 이거 2번 한스 로슬링 테드 강의 이거 어려웠고 이것도 그냥 할만했어요. 그냥 쉬웠죠. 이거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시각화라든지 뭐 그 교수님이 있어요. 그 담당 교수님이 이 데이터 시각화랑 R 데이터 분석 여기서도 그 담당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과제가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쉽게 누구든지 그 수업을 잘 들으면은 모두 다 만점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답을 알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메모를 해놓거나 그 음성 파일을 좀 만들어 놔서 다시 반복적으로 들어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이나 카카오톡으로 글 남겨주세요.